사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혁명하는 보람을 가슴 뿌듯이 느끼게 된다고. 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업어주고 싶은 심정이며 그들에게는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자, 과학자들은 업어주고 싶다라고 말은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업어주는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김정은이요. 최근 들어서 스킨십 정치를 한다라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2015년 또 6월에요. 여성 공군 조종사와 함께 나란히 사진을 찍는데 팔짱을 끼고 찍었습니다. 그리고요. 2016년 지난해 8월에는 심지어 최고 지도자가 부하들과 같이 맞담배를 피는 그런 사진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 주말에 진짜 어부발을 하는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런 비교를 해보면 김정은이 정말 뭐 어떤 애민 정치를 한다 이런 거를 굉장히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 정치학계에서 큰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네. 김정은 리더십입니다. 아하. 지금 저렇게 공포 정치를 해서 죽인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령이 있고 그 밑에 엘리트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죽이는 건 엘리트층이었단 말이에요. 네. 엘리트층이 다음이 내 차례가 되면은 거꾸로 김정은을 쏘는 11.6을 해야 되는데 네.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게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북한의 엘리트층은 우리처럼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엘리트층이 여당, 야당 뭐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쪽을 그리고 근데 항상 이기기 때문에 최소 승리 연합 정권 뭐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정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쿠데타를 당해야 되는데 안 당하는 이유가 뭐냐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김정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저런 애민 정치를 보여주는 쇼를 하는 거거든요. 네. 저것이 지금 저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데 저걸 지금 깨는 방법을 대한민국 국정원이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아하.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가 사실은 선전부에서 이런 스킨십 정치 그리고 또 애민 정치를 강조하는 그런 파격적인 행보를 많이 구상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저희 뉴스탑10에서 전해드렸지만 김여정은 지금 골결핵으로 좀 병상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후에 이런 스킨십 선전 홍보 방법들은 도대체 누가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까? 최고 책임자가 이제 김기남, 네. 당 부위원장이 이제 최고 책임자고, 사실상 그 김여정이가 실무를 담당했지만, 네. 현재 업무가 좀 힘들겠죠. 네.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아마 최휘라고 있어요. 최휘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있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남 날아가지 않았나요? 아직 멀쩡합니다. 아직 존재합니다. 네, 그렇군요. 김기남이가 1인자라고 많이 알려져. 아,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이 사진, 오늘 사실 이 사진이 공개되고 나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웃으면서 지금 업어주고 있는데 업힌 사람은 표정이 그닥 편해 보이진 않아요. 굉장히 황송해하면서도 불편해하는 표정이거든요. 이 사람 누굽니까? 그냥 알려진 사람이 요번 엔진 개발한 총책임자 같습니다. 나이로 봐도 그렇고 네. 총책임자 같은데 저 표정을 보니까 울고 싶은 심정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잘못하면은 표정 잘못 지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감정이 동시에 이렇게 얼굴에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정훈 의원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렇게 공포 정치를 하면서도 구테타 같은 네.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자, 이런 선전, 이런 게 먹힌다는 겁니까? 이걸 해야 됩니다. 설명 못하는 건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네네. 과거 소련에서 스탈린이 공포 정치를 했거든요. 예. 스탈린이 날아가고 난 다음에 후르시초프가 들어섰잖아요. 후르시초프가 엘리트한테 굉장히 잘해줬어요. 네. 그럼 오히려 정치를 잘해야 될 텐데 소련이 더 약해졌거든요. 근데 저 김정은이는 처음부터 들어서자마자 사람 날리기 시작하면서 공포를 딱 강화하면서 그 다음에 저런 애민 정치를 보이는데 저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게 되면은 네. 잘해주는 건 천천히 하고 공포는 한 번에 빵빵 때려라. 그래야 네. 권력이 오래 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군주론대로 하는 방법인데 저거 깨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거를 왜 못 찾는지 한국의 정치학자들, 국정원 직원들 뭐 하는지
이럴 때 우리가 한번 따져야 됩니다. 자, 그 깨는 방법을 찾는데 혹시 이분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태영어종 공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지도부, 말하자면 엘리트층들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네요. 자, 북엘리트층 사이에서 태양에 가까이 가면 타 죽고 태양에서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라는 말이 유행한다. 즉, 북한 간부들은 모두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게 좀 힌트가 될까요? 네, 가장 적절한 표현을 했습니다. 저 양반이 태영화 공사가 표현을 하는데 상당히 능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가면은 그러니까 당 부장급이 되면은 네. 죽을 가능성이 있고 부부장 정도나 아니면 밑에 과장 정도 있는 게 제일 낫지 않느냐. 네. 근데 또 과장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잠깐 굶어 죽는다. 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적당히 한 차상급자들은 차차상급자 정도만 가고 너무 올라가면 죽는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주말에 있었던 신형 엔진 실험을 직접 김정은이 참관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At meetings on North Korea, he's acting very, very badly. I will tell you, he's acting very badly. Thank you. 조금 전에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의 태양절을 맞춰서 ICBM 시험 발사를 또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만약에 실제로 또 시험 발사를 한다 하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데요.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을지도 몰라요. 아, 그래요? 네. 만약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플로리다 마라라고인가요? 거기서 딱 만나고 있는데 제가 네. 아베 만났을 때처럼 저거 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습니까? 저는 태양절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지금 북한이 몇 차례 얘기했지만 이 작전이라고 하는 건 think the unthinkable. 상상할 수도 없는 걸 상상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2010년도에 이 키 리졸브 연습 폴 이글 독수리 연습 끝날 때쯤에 당한 게 뭡니까? 천안함이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칼빈슨호까지 와서 북한이 위협하고 있는데 이것이 쭉 빠질 때쯤 북한이 제2의 천안함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북한군 작전국에 있으면 생각할 겁니다. 쭉 빠질 무렵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동해나 지금 모두가 우리 서해에 신경 쓰는데 동해쯤에서 하나 빵 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두려움이 약간 현실화될 가능성을 느끼는 일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금 한중일을 순방 중에 있거든요. 이 중에 저 발사 실험을 엔진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또 ICBM까지 발사한다. 자, 그러면은 지금 대북 압박 효과가 거의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인데 일단은 틸러슨 장관이 중국에 가서 중국 측하고 같은 말을 한 것이 뭐냐면 합의한 게 뭐였냐면 일단 양국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정한다.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 있는데 더 이상 말이 진전이 안 된 거 보니까 중국이 미국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만약에 4.15 김일성 생일 행사를 전후해가지고 북한이 ICBM을 쏜다면은 지난번에 신형 북극성 2형을 쐈을 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네. 궤도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5,000km 이상 날아가게 되면은 미국이 요격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요격에 실패하게 되면은 아마 캘리포니아에 있는 반덴버그 기지에서 그걸 미니트맨 3를 쏴가지고 태평양상에다가 아마 미사일을 한 방 쏠 겁니다. 아마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일단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중한 시기와 맞춰서 신형 엔진 실험을 했던 북한.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핵 무장론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확신을 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핵 무장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현실적인 가능성이 좀 있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하십시오. 네. 잘 들어야 됩니다. 틸러슨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앞뒤 문장을 쭉 보면은 모든 접근법, 모든 과정을 다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는 것도 탭을 위에 얹는 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얘기했기 때문에 당장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는 것을 용인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네.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보고 또 전술핵 재비기도 한번 해보고 네.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도 용인할 것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저기 자유한국당에서는 원유철, 그다음에 그 홍준표 이런 분들이 핵무장론을 찬성하시는 걸로 아는데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군사 분야만큼 관심 있게 보는 게 원자력인데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재처리 공장을 로카쇼무라에 지어놨습니다. 근데 비경제적으로 져서 거기는 그것대로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시설이 없거든요. 농축하는 시설도 없습니다. 핵무장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그게 필요한데 지금쯤 아주 조용히 만약 그 대통령 될 의사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정부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농축과 재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살살살살 줘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북한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우리도 금방 못해.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그 제재 품목이거든요. 그걸 해놓고 무장하겠다 말겠다. 그걸 해야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떠들면은 우리 전력만 노출한다. 미리 들어가고 과학자 키워라. 그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